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48번째 지문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벌써 8주차의 마지막 지문이에요. 우리 방학 특강은 다음 주 9주차가 마지막입니다. 거의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9주차까지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주 남은 거예요. 한 주 남은 그 전주. 이제 8주차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모의고사 14번에서 17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넘어가서 우리 문제부터 보면 되겠죠? 윗글에 나타난 니드의 견해, 니드라는 사람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밑줄이 안 쳐져 있네요. 아는 거니까 니드에 대해 니드라는 거 체크해두고 일치, 불일치 문제구나. 뭐 이제 너무 정확히 할 수 있고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A에 대한 이해 적절한 거 체크하면 되겠죠? 보기 문제니까 요거 마지막에 풀면 되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거구나 요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맨 위로 올라와서 문단번호 매겨봅니다. 멈춰있는 1문단, 행위자 인가이론 2문단, 경험론자 3문단, 그리고 리드는 다음 단계 넘어가서 4문단 이렇게 되겠죠?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문단 시작하자마자 기억이 나오네요.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이 말이 여러분 15번의 내용이네요. 15번의 기억은 이거죠.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흰 공이 이렇게 움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멈춰있던 흰 공에 이렇게 가서 빨간 공이 부딪혔어요.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기억에 대한 내용이 시작하면서 등장했죠. 이것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결국 뭐예요? 15번도 일치, 불일치 문제겠네요. 그럼 14번과 15번을 같이 읽으면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15번이 시작하자마자 1문단에 나왔으니까. 그럼 결국 14번의 선지 5개, 15번의 선지 5개 이렇게 10개의 선지 모두를 각 문단을 보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한 모의고사에서 17문제짜리를 보게 되잖아요. 17문제를 보게 되면 그 중에 지문 하나 정도는 이렇게 10개의 선지를 모두 읽으면서 풀게 나오는 문제들이 꼭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선지를 모두 비교하면서 한 문단씩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1문단을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단은 헷갈리니까 14번을 보고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쭉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 일단 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체크를 하면서 봐요. 자, 흉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나 라고 말한 다음에 리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4번을 푸는데 필요한 것은 리드죠. 리드의 견해가 14번이니까 14번에 리드에 대한 설명, 휴미 말하는 3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리드는 하고 있네요. 자, 이 말이 14번에 5번에 나와 있어요. 즉, 휴미 제시한 3가지 조건이 성립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리드의 주장이죠. 자, 14번에 5번 볼까요? 14번에 5번. 휴미 제시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4번에 5번 지울 수 있고, 이어서 나오는 리드의 견해를 보니까 리드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항상적 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항상적 결합에 대해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14번의 4번의 내용이 됩니다. 내려가서 볼까요? 14번의 4번.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겠죠. 왜?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리드의 견해로서. 그래서 4번과 5번 모두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15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휴메 견해가 4번과 5번에 등장을 해요. 그럼 요거 우리 1문단에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1문단 위쪽에 휴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15번에 4번, 5번에 대한 내용이 위에 휴메 견해에서 풀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말을 통해 15번에 5번을 풀 수가 있겠네요. 시간적 순서를 봤을 때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한다 라고 휴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15번에 5번 봅시다. 휴문,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 없다.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결과보다 앞서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 없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5번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또 15번에 4번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나? 우리 이것도 찾아보면 되겠죠? 자, 휴미 이런 얘기를 했네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는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이 15번에 4번의 결과가 되겠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는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공이 움직인 사건,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4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양면적 능적이 존재하는지 요건 아직 알 수 없고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지 부딪힌 사건 다른 사건 원인이 될 수 없는지 요거는 우리 이제 리드의 견해는 조금 더 이어지는 거를 선생님은 약간 의심했어요. 요 내용들을. 그래서 리드의 견해는 조금 더 이어지는 이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을 살펴보면서 나머지 14번과 15번의 내용이 나오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단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죠. 원인은 양면적 능력을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럼 이때 빨간 공은 행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등장하죠?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으면 되겠네요. 이 말을 통해 15번에 1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양면적 능력을 지닌 존재인데 빨간 공은 흰 공에 가서 부딪혀요. 그러나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럼 여러분 15번에 1번 빨간 공과 흰 공에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겠죠. 얘는 양면적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내용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보겠죠. 여기서 여러분 흰 공이 부딪혔을 때 움직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얘는 다른 결과를 산출한 능력이 없어요. 진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겠죠.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볼까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볼까요? 여러분 리드가 1문단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휴미 말한 견해에서 자, 여기 휴미 말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 그런데 리드가 휴미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라고 말하죠. 휴미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휴미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을 보면 여기 보면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잖아요. 휴미 제시한 건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에요. 그럼 휴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거 여기서 어떤 거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로 보면 되겠네. 휴미 말한 거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져서 나타나야 하며 라는 거를 얘기했네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져야 나타나야 하며.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져서 나타나더라도 이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공간적으로 나타난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죠.
자, 요걸 보시면 돼요. 이게 15번에 2번의 내용이 되겠죠. 그럼 원인과 결과가 시군적으로 이어져서 나타나더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리드의 견해로 보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15번에 2번.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건 아니죠. 시공간이 이어지더라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예요. 이해되시죠? 시공간이 이어지더라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건 아니에요. 이 말이 틀렸죠? 15번의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 더 보도록 합시다. 3문단으로 내려와서 이제 남은 거 14번의 내용 조금 남았죠? 14번에서 우리 1, 2, 3번 1, 2, 3번 아직 남아있네요. 그거 이제 3문단에서 마저 살펴보면 되겠죠? 경험론자인 리드의 관찰에서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말을 통해 14번에 1번도 할 수 있고 2번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오죠?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은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행위자죠. 그럼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가 행위자예요? 이 말이랑 이 말은 대비되는 말이죠. 모든 존재는 행위자가 될 수 없죠. 인간만이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지. 이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3문단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 자, 14번에 3번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네요. 여기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 이 말도 등장을 하죠. 14번의 답이 확실히 2번, 모든 존재가 행위자이다 라는 말이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쭉 내용을 또 읽어봅시다. 이제 3문단 후반부로 넘어와서 양면적 능력의 발휘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용을 읽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읽고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4문단에 A가 나오네요. A, 기회 원인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죠. 기회 원인의 문제. 그럼 여러분 이거 16번에 써놓으시면 되겠죠? A, 기회 원인의 문제. 여기 보니까 16번에 기회 원인의 문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래요. 이해로 적절한 거. 그럼 이걸 이해한 거니까 얘도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치, 불일치. 이걸 이해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뭘 보면서 일치, 불일치를 푸는 걸까요? 4문단이겠죠. 4문단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러면 기회 원인의 문제가 나온 4문단을 보면서 요 1번부터 5번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쭉 4문단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봅니다. 살펴봤더니 자, 요 두 번째 줄부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16번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이 문제를 제기한 어떤 철학자들,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겠어요? 아니겠죠? 행위자는 누구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긍정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위자가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의 관점에서 배격합니다. 자, 이게 16번에 3번의 내용이 되겠죠. 행위자가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을 리드는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한 거예요. 반박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A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원이 될 수 있다고 입증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거를 경험의 관점에서 배격한 거죠. 경험의 관점에서 배격했으므로 기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즉, 리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한 사람이죠.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16번의 2번 내용이 되겠네요. 16번의 2번. A와 관련해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 이 말이 되겠죠?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도 봅시다. A를 제기한 철학자들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서 찾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이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요거는 언급된 내용이 아니에요. 자문단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이 2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4문단까지 읽으면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남은 문제 이제 17번이네요. 철학자들이 나누는 가상의 대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주로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 결합하는 건데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하고 이 연쇄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의욕에 선행하는 의욕이 무한히 필요해진다. 그럼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 리드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막 밑줄을 치면서 지금 다 내용을 분석했는데 되게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 어디예요? 여기죠. 3문단 깨끗한 부분. 이 깨끗한 부분이 보기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는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봅시다. 색깔을 좀 약하게 해서. 어디 있었냐면 자 여기 있어요.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이 A의 주장을 선생님 밑줄을 쳐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이거는 밑줄 놓칩시다.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나고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 이거예요. 이게 A예요. 이게 A의 주장인 거예요.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리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 의욕의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의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의욕의 일으킴과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요? 이는 의욕의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니까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A에 대해 이 주장에 대해 이게 리드의 반박에 해당해요. 이게 반박입니다. 자,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가져와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A 부분의 주장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B에는 우리가 이 밑줄 친 내용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리드가 주장한 거 뭐예요? 자,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의욕을 일으킴과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거나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니까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거나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두 가지 내용을 밑에서 찾으시면 돼요. 의욕과 무관하게 정식적 사건이 결과가 될 수 있다? 아니죠.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는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 아니죠.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말.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의욕의 발휘는 의욕을 일으킨가?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이 말이 맞네요. 자, 의욕의 또 다른 의욕이 선행하는 연쇄의 관찰의 범위 내에 있다? 이 말도 아니죠. 일으키는 양면적 능력의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잖아요. 위에 한 내용? 3번이 답이네요. 의욕의 무한을태 문제를 제기한 것이군요. 리드는 이렇게 봤어요. 그럼 해소될 수 있어요. 3번처럼 말하면 해소될 수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찾는다? 본문에서 찾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본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또다시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15번 문제, 16번 문제, 17번 문제까지 해결해 줬습니다. 자, 우리 8주차 마지막 시간 48번째 지문까지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가 드디어 방학 특강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댓글 남기는 거는 다음 주까지 해서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생기부 확인 주간이라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댓글 마지막으로 남긴 친구들까지 확인해서 이제 생기부 교과 세트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많이 못 들은 친구들은 이제 좀 빠르게 들어주셔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마무리해야 선생님이 생기부 교과서 획득의 기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지문으로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즐거운 설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